현대코퍼레이션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펫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8% 감소했습니다만 반대로 영업이익은 19.6%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66.4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PBR은 0.35 상태로 낮습니다. 비성분 표기 방법이 표준을 비준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상사가 이런 것도 영서 버섯 재배하는 현대코퍼레이션 정재원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2월 16일 오전 06시 01분에 보도했습니다. 영국 이 공장 증설, 버섯뿐 아니라 배지도 생산, 호주서도 버섯사업 확장, 미국 진출 계획 중. 지난 5일 영국 런던 외곽의 한 대형 슈퍼마켓 테스코 엑스트라 각종 채소가 진열된 곳으로 향하니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쉬테이크 무시룸즈, 표고버섯, 오스타 미스룸즈, 느타리 버섯이라고 적힌 제품들이 올려져 있었다. 겉모습은 한국에서 자주 봤던 버섯과 비슷했고 직접 구매의 맛을 보니 특유의 풍미도 그대로 느껴졌다. 이 버섯들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영국 현지에서 직접 재배한 제품이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는 경북 청도 소재 농업회사인 그린 한명회사와 공동 출자해 지난 2018년 스미스 머쉬룸 홀딩스를 설립하고 랭커셔주에 버섯 농장을 세웠다. 테스코는 미국의 월마트, 프랑스의 까르푸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 소매 유통업체로 꼽힌다. 테스코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식물성 식품 붐으로 한때 알려지지 않았던 이국적인 버섯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얘기긴 합니다만은 현대코퍼레이션 종합무역상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5천억 원대를 달성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4.8% 매출이 줄었고 대신 재고자산은 40.6%나 크게 줄였습니다. 매출원가가 5.4% 더 내려가 가지고 매출총이익이 17.8%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12.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61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2.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0.4% 상승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의 영업의 부문을 보면은 이 기타 손익에서 이익이 290억이 있고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손익에 337억 이익이 있어가지고 세전 이익이 1182억 원이나 됩니다. 법인세를 뺀 당기순이익은 1050억 원이고 여기에서 법인세 차감 후 기타 포괄손익이 166억 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총 포괄손익은 1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핸들링 안 했습니다만은 전에 한번 공부해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의 내역을 보면은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는 안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순확정급여 부채의 재측정 요소, 참 생소한 언어들이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영업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분법 자본변동, 여기 그 지분법 이익이 337억이나 되죠.
그렇게 되는데 자본 변동 금액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165억 8,400만 원인데 요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총 포괄 손익이 1,216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회계 기준 쪽에서도 한번 제가 스터디를 한 10여 년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최근 거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JS라는 분의 블로그인데 종업원 급여 파트의 기본 사례이자 세부 이론 정리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확정급여 채무가 사회 적립 자산보다 많을 때 그거는 확정급여 부채가 되죠.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액이 사회 적립 자산보다 작을 때는 순확정급여 자산, 이런 것들이 그 퇴직급여 충당금을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보험을 들어놓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재측정 손익의 종류 해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인데 여기에 확정급여 채무 발생분, 사회 적립자산 발생분, 자산 인식 상한 관련 발생분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사회 적립자산 요거를 T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변 대변으로 보는 거죠. 이 왼쪽이 보통 자산의 증가거든요. 기초 사회 적립자산 공정가치에서 기여금 납입액, 기대 수익, 그 다음에 재측정 이익, 기타 포괄 순이익, 오른쪽에는 퇴직금이 지급했다. 그 다음에 재측정 손실, 기타 포괄 손실 이렇게 돼 있고 기말 사회 적립자산 공정가치. 그래서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만 소개하는 정도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전에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그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 있는데 노무사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퇴직을 해서 노무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런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전문적으로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워볼까 하다가 내가 뭐 실무를 떠난 지도 오래되고 나는 뭐 그런 거보다도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낼 거냐 영업 부문에서 영업 부문만 저는 핵심적으로 보고 재고 자산에만 이제 한 놈만 패는 거로 여러 가지를 다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회계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는 조직을 나와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재고자산만 집중적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스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재료비 3조 3,684억 원으로 5%가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2.8% 감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풋율은 0.1% 상승입니다. 마진율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영경비가 10.5%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46으로서 0.12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62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억 8,9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상품 유통업이긴 하지만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얼마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내역에 대한 그
것은 없고 그냥 재무상태표에 있는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가지고 100% 상품이라고 간주를 하고요. 355억 원이 줄었고 전년도에는 629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참고적으로 연결 매출액인데 그 현대코퍼레이션이 옛날에 현대종합상사라고 돼 있었죠. 철강 매출이 있고 승용부품, 상용에너지, 기계인플라, 석유화, 기타 이런 식으로 사업 부분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철강에서 손익이 얼마나 났느냐 뭐 이런 거가 이제 또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접근하고 싶은 어떤 동기는 없고요. 전체로 보고 싶은 거죠. 기성분을 보면은 회사가 표현한 거는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보통 표준 표기 방식이 있는데 그냥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해서 한 가지 금액만 써놨어요. 5%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10.5% 감소했고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495억 원을 뺀 856억 원이 현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상품이라고 하지만 뭔가 가공하는 게 또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공 비율은 3%로서 소유점 한 자리는 0.5%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0.5%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진행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표준 포기 방식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355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로. 그러면은 이게 재고가 감소했는데 왜 플러스로 표기되느냐? 그거를 설명하면은 상품 매출원가라는 게 기초상품 재고에서 상품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그게 상품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상품 매입액은 반대로 상품 매출원가에서 기말 상품 재고를 더하고 빼기 기초 상품을 빼면은 그 상품 매입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말 상품에서 기초 상품을 뺀 거니까 요거부터 먼저 한다고 보면은 기말 상품이 내려갔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돼서 기초 상품이 작으니까 이게 그 마이너스 주중고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기말 상품이 감소했을 경우 플러스로 표기가 됩니다. 요 산식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표기하게 되는 거예요. 1단계 뭐 가공비 배부재고산이라고 그냥 저기 써놓은 거니까 그냥 그 전체 재고자산인데 회사는 그 표기를 안 했으니까 355억 원만큼 그 차이가 난다. 총 제조 비용이라기보다도 총 상품 원가라고 봐야 되겠죠. PQ 총 상품 원가도 그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4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8.7% 증가했고 직원 수는 10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3,27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4.3%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비용이 2.1% 상승했고 지급수수료는 2.6% 하락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상품 회전율이 4.1%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0.12%가 상승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공 비율이 있기 때문에 또 상품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약간 올라갔어요. 차입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은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수량으로도 상품 회전율을 해서
이 상품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또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재료라고 이제 제조 기준으로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를 회사는 표기하지를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명 회계 과정이 입증이 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1, 2차는 모순이 되는데 그것은 수량 회전율로 모순해서는 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품 회전율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투명성 입증은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작년 매출 실적 대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73.6%좀 내려갔어요. 3분기까지 판매된 만큼 4분기에도 그 정도 추세로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한 연말 매출 예측액은 4조 4,572억 원, 운영경비 기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매출을 4조 4,500억을 달성한다면 705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인데 연말 재고 회전율은 88.6회전으로 예상이 돼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90회전 해보자. 상품 매입액을 좀 줄이고 또 계속 2년 동안 줄여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전 재고를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한 주에 2회전 한다면은 한 104회전 할 때까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90회전을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봐도 4조 5천억대 매출이 일어나면은 816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고를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아까 보신 대로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은 원가회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는 19,820원으로 연초보다 1,330원 상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가격 대비 0.35 상태입니다. PBR은 5% 이상 주주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23.99%, KCC가 들어와 있네요. 13.22%, 연금공단이 7.98%, 외국인이 7.03%인데 막강한 외국계 자본들이 관심 있게 사고팔고를 하고 있네요.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이 눈에 띕니다. 마치겠습니다.